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중화공업화를 중심으로 1970년대 한국 경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80년대 전반기 한국 경제의 변화 양상을 경제 안정화의 추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60,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제가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부작용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1980년 무렵 가장 큰 문제는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상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0%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970년대 말부터 경제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1979년 4월에는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출 지원을 축소하고 중화학공업에 투자 조정을 실시한다는 등의 정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출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온 경제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경제 안정화를 추진하는 정책 기조는 1980년대 초반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재정 긴축이 추진되었습니다. 원래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방식을 점중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1982년 0점 기준 예산 편성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현재 여건만을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은 예산을 줄일 수도 있으니 매년 모든 항목의 예산을 조금씩 늘리는 것에 비해 예산 전체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곡 수매가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나갔습니다. 통화 긴축도 추진되었습니다. 35% 수준이던 M2 통화량의 명목 증가율을 20% 이내로 억제했습니다. M2 통화량은 현금, 요구불 예금, 2년 이하의 정기예금, 주식, 채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산업 구조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가 과잉, 중복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 효율이 떨어지고 채산성이 악화되며 경공업 및 서비스 부문의 투자가 제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선 것입니다. 1980년대 산업 구조 조정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1980년 무렵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이 이루어졌고 1986년 산업 합리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을 도입하고 수입 자유화를 추진하는 등 시장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경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1980년대 초반 경제정책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12주차 김재익 선생에 대한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방 직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 경제의 전개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1950년대에는 원조에 의존해 경제를 재건하면서 부흥의 초석을 놓는 과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경공업 제품 중심의 수출 촉진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1970년대에는 중화공업화 정책을 통해 고도 성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198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가파른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안정화 정책이 추진되어 한국 경제가 성장 일변도의 정책 기조에서 탈피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고전을 거치는 동안 각 시기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높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살펴보려 하는 14명의 인물 유능한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에서 살펴본 이후부터 1980년까지의 한국 과정에서 경제 관료들을 또는 2명씩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백두진 한국 재건을 이끌다 로 백두진 선생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는 한국 경제가 한국 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전후 재건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와 경제 관료로서의 활약상을 살펴보면서 1950년대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